그런데 프랑스에도 이걸 들었어요. 나중에는. 처음에는 비밀로 했는데 뭐 이러다 보니까 다 나왔지. 논문 나오고 토론하고. 프랑스 애들이 이걸 보고 야 독일이 이런 데였는데 대책을 세워야지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비웃고 말았지. 뭐 우리를 6주 만에 패? 지금 내가 뭐 우리 초강대국 옆에 일본, 미국 우리 옆에 누구 있는데 우리가 중국을 6주 만에 점령하자, 뭐 소련을 6주 만에 점령하자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쪽이 대비를 할 것 같으세요? 자들이 뭘 잘못 먹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놀아요. 그래서 그냥 비웃고 놀았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 근데 이 아저씨들은 했거든. 그래서 드디어 슐리핀 계획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프랑스 국경을 그냥 치고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군대를 우회해서 돌려서 저기 벨기에 쪽으로 돌려서 들어가자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되게 보병 위주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를 이렇게 쓸고 지나가려니까 군대가 한두 명이 아니라 몇백만, 100만 명, 200만 명이 필요해. 근데 군대가 자 오늘부터 전쟁 시작한다. 이렇게 해서 전쟁할 수 없어요. 전쟁하려면 장비 모아서 준비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립니다. 그럼 저기다가 100만 명을 벨기에 국경에 집결시키면 바보입니까? 다 알지. 지금처럼 인공위성은 없어서 지금처럼 모르지만 그래도 다 압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잖아. 그랬더니 독일이 또 어떻게 하냐면 예비군을 동원해서 채우자. 지금처럼 정보가 빨리 가진 않으니까 일반 군대가 가서 딱 집결하면 아는데 예비군 동원령 내려서 확 갔다가 하면은 한 15일 만에 그러니까 일주일인가 열흘 만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더니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게 예비군 100만 명을 동원해서 열흘 만에 전투 시작한다고? 절대 안 돼요. 지금도 안 돼요. 그냥 너 나와 이래갖고 데려간다고 군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계신 분이 부대가 다 다른 거야. 부대가 다 다른데 동원령이 때리면 예를 들면 당신은 무슨 부대 위생병이고 당신은 무슨 부대 무슨 몇 소대 기관총 사수니까 어디로 오라고 그래요. 그럼 뭐 서울, 제주, 부산 뭐 사방에 있는 애들이 어디 버스 정장 자기 동네에서 어디 집결하면 거기 애들이 버스 타고 태워서 어디까지 갖다 놓으면 얘들을 운반해서 어쩌저쩌고 하는 시스템을 다 짠 거예요. 이거 요즘 슈퍼컴 갖고도 못해요. 그래서 독일이 사관학교 성적도 수학을 제일 우선이에요. 수학 잘하네. 이거 해. 그래서 당시 독일 육사에서 유행하던 말이 육사에 가서 절대 우등생이 되면 안 된다. 우등생이 되면 소대장이 되는 게 아니라 역으로 끌려간다. 그래서 맨날 철도 시간표 짜다가 정신병원에서 죽는다. 라는 유명한 농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맨날 기차 체크하니까. 그러면 동원령을 내렸는데 이게 지금 기차가 제대로 움직이는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민간인 아저씨들 다 동원해가지고 누군가 예를 들면 뭐 무슨 A동 통장이면 하면은 땅 하고 비상령이 떨어지면 우리 집 앞에 있는 전봇대에 나가 쓰는 거예요. 그리고 체크를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체크를 하냐면 1시 15분에 1503호 열차의 11호 칸의 세 번째 바퀴가 내 앞을 통과해야 돼. 그러면 지금 시간표대로 되고 있는 거야. 다섯 번째 바퀴가 지나갔으면 약간 늦은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면 이거를 또 전신을 때리면 그걸 수합을 해서 조정을 했다고요. 그렇게 해서 열흘 만에 동원을 해서 예비군이 진군을 시작했어요. 이게 그 유명한 슐리핀 계획이에요. 예비군을 동원해서 하루에 40km씩 강행군에서 프랑스까지 간다는 거에 대해서 모든 나라들이 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현역도 안 되는데 예비군이 그 배 나온 예비군이 이걸 어떻게 하겠냐고. 근데 독일군이 행군을 했어요. 그 행군을. 우리는 이제 1차, 2차 세계대전을 봐서 독일을 가해자라고만 알고 있는데 독일 역사를 보면 유태인 못지않게 2000년 동안 유럽에서 핍박을 받았던 나라가 독일입니다.
저놈이 뭔 일 나면 큰일 나 그래가지고 2000년 동안 독일을 두드려 팼어요. 그래서 정말 한이 맺힌 나라가 사실 독일이에요. 그게 이제 너무 이제 이렇게 업되니까 좀 잘못된 걸로 가기도 했지만 아무튼 그래서 어떤 국가의식이 굉장히 강했어요. 우리가 정말 2000년 동안 두드려 맞고 살았는데 강대국이 못 되면 또 두드려 맞고 산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어디 가서 일본 얘기만 하면 일제 시대에 태어나지도 않은 학생들이 뭐 난 일본 놈 이러면 피를 갈아 마시고 싶어 막 이런 소리 막 해. 쟤들은 2000년을 두드려 맞았다고요. 그러니까 저게 됐던 것도 같아요. 그래서 진격을 해요. 거의 떨어질 뻔했는데 마지막에 이게 독일 지부가 몇 가지 실수를 하고 너무 대담한 계획이다 보니까 이게 하는 그러니까 병사들은 했는데 막상 시행하니까 위에 사령관이 간이 쫄아가지고 이렇게 뒤집어 씌우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정말 극적으로 하루만 더 갔으면 파리가 함락되는 거였거든요. 하루만 먼저 갔으면. 근데 딱 가기 전에 하루를 중단 쉬어버려요. 병사들이 그때 저기 화면에 저렇게 나오지만 파리 앞에까지 왔을 때 옷다 넣어도 왜냐면 보급품 수송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하루에 40km 수백 킬로 걸어오니까 군홧발 다 터지고 막 거지꼴이 됐는데 병사들은 그래도 병사들은요 이기고 성공한다고 그러면 지난 노력이 아까워서도 하려고 그래요. 오히려 병사들은 사기가 올라가고 가자 이제 다 왔다 가자 그러는데 중지 휴식 이런 거. 이거 뭐야 하고 있는데 이게 마른강이라고 그 역사적으로 싸움 참 많이 하는 강인데 그 강 앞에서 휴식을 해버렸어요 독일군이. 그랬더니 프랑스군이 그땐 이때 있는 상황을 알아가지고 프랑스도 저력이 있는 국가라 파리에 있는 모든 승용차를 동원해갖고 버스에는 무기를 싣고 택시에는 병사를 치른다. 한 대에 7명씩 탄다. 정확히 7명씩 태워가지고 전선으로 수송을 했습니다. 그 택시가 지금도 보존이 돼 있더라고요. 이 보기엔 뻔때 나는데 여기다 7명 어떻게 탔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래서 딱 하루 만에 프랑스군 방어선이 쳐지니까 지친 독일군이 패배하면서 필리핀 계획이 실패했습니다.